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강조하지만은 표를 알면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제일 엑셀과 다른 파워적인 기능은 제가 한번 에어테이블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그냥 한번 드리자면은 엑셀이랑 구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동시에 수정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물리적인 파일이 남지 않고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 파일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언제든지 협업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엑셀이랑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에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어떤 기능이 사실 붙어 있냐면요. 그 데이터들이 엑셀은 보면은 숫자라든지 아니면 글자 같은 거를 제 마음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에어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각 데이터별로 어떤 타입을 무조건 지정을 해서 그것만 입력할 수 있게 해놓는 기능이 있어요. 저 이제 용어를 하나 정리만 하고 갈게요. 딱 두 가지만. 그 위에 있는 이 가로축을 이제 컬럼이라고 저희는 부를 거고요. 이 세로축을 로우라고 부를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 컬럼들을 보시면은 여기에 A 아니면 여기 롱텍 뭐 약간 A 밑에 막 줄 들어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사람 모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노션 썼던 분들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 컬럼이 이 밑에 딸려 있는 로우들의 어떤 형태를 이렇게 강제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숫자에 넘버라고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넘버만 입력할 수 있게 하면은 제가 여기다가 아무리 글자로 쳐지지가 않아요. 무조건 요거는 숫자만 담을 수가 있는 그릇 같은 거죠. 혹은 반대로 여기다가 뭐 이메일 같은 거를 넣으면은 무조건 이메일만 입력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여기 좀 뭐 체크박스 그러면은 요거를 체크를 하던가 안 하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기능들 혹은 여기 셀렉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드롭다운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남, 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필드도 지원을 하고 혹은 뭔가 멀티 셀렉트라는 좀 여러 가지를 나는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음, 이게 뭐 짜장면, 짬뽕, 이강인은 좋아하는 음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컬럼들을 제공하는 게 이제 에어테이블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이제 이게 가능했을 때 어떤 게 가능하냐면 사실 이제 사람들은 분류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인간은 사실은 어떤 정의 내릴 수 없는 되게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를 어떻게 MBTI라든지 애니어그램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누기도 좋아하고요. 남녀 혹은 나이, 키, 뭐 취미 등등등으로 사실은 되게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의들을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면은 그게 어떤 이제 유효한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뭐 이제 여기다가 하나 예시로 보여드리자면은 이름이 있을 거고요. 사람을 정의할 때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나이니까 나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죠. 나이는 숫자가 아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이 밑에 보시면은 이런 숫자도 사실은 소수점이 들어있는 숫자가 있고 소수점이 안 들어있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는 소수점이 안 들어있는 숫자니까 여기 인티저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 또뭐 사람을 나눌 때 성별도 있겠죠. 성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아니면은 뭐 모르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인데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족 관계 같은 경우는 뭐 동생이 있거나 뭐 형 누나가 여러 명 있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멀티 셀렉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뭐 형, 누나, 뭐 엄마, 아빠 뭐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뭐 이 사람의 뭐 이렇게 가진 재산. 그래서 여기 커런시라는 이제 이 타입은 어떤 재화를 표시하는 건데 이제 재화들은 다 심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화를 입력하고 우리나라 돈은 뭐 소수점을 안 쓰니까 소수점 안 쓰는 이제 타입으로 해서 만들면은 이제 재산에 대해서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평점.
그래서 이 사람의 평점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뭔가 친절도 해서 이런 스타일을 하트로 바꾸고 뭐 10개까지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면은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사실 제일 엑셀과 다른 파워적인 기능은 어태치먼트라는 건데요. 파일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어떤 뭐 중요한 어떤 파일들을 달 수도 있죠. 뭐 여기다가 이제 제가 한번 데이터 입력해 볼게요. 이제 강희면은 사실은 뭐 나이는 18살이고 성별은 뭐 남자고 가족은 뭐 누나만 있고 뭐 재산은 뭐 한 2억 있다고 칩시다. 이제 있고 뭐 파일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데이터들을 이제 쌓아 나가면은 어떤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에어테이블의 또 하나 큰 기능은 그 구글 폼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거를 이름을 뭐 전경민 이렇게 쳐가지고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를 나는 되게 여러 사람들한테 수집을 하고 싶어 라는 니즈가 있을 때는 여기 폼이라는 걸 눌러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바로 쉐어를 해서 본인의 정보를 입력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채팅으로 보냈거든요. 자, 이렇게 데이터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사실 저희가 쓰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의 뒤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카톡을 보내면은 또 서버에 메시지가 저장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이 표로 다 정리가 되고 그거를 예쁘게 띄워주는 게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 에어테이블 혹은 엑셀 표를 잘 다루면은 사실은 누구나 다 저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 에어테이블에서 제공하는 엄청 큰 기능은 이 데이터들을 어떠한 특징으로 그룹핑을 하거나 필터를 걸거나 소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 여자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럼 여기 그룹으로 성별을 선택하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요. 혹은 뭐 어떤 친절도로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친절도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근데 난 높은 사람들부터 먼저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낮은 순서, 높은 순서.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요. 혹은 나는 이거를 여자분들만 보고 싶어 하면은 성별이 is 여자인 것만 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은 어떤 데이터라도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게 한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 왼쪽에 전체라는 하나 데이터를 만들게요. 그리고 요 제가 수정한 것은 뷰라는 것인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이 폼이라는 것도 결국은 똑같지 않나요? 이름, 나이, 성별, 가족, 재산, 친절도 파일이 사실 이 그리드라는 이 시스템에서는 컬럼이 있고 로우가 있는 형태라면은 반대로 폼이라는 거는 컬럼과 내용, 컬럼과 내용, 컬럼과 내용이 반복되는 거이지 않나요? 그럼 결국에 이거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 수 있냐면은 그리드를 하나 더 만들 건데 뭐 여자나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아무런 필터 그룹 소팅이 적용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라는 거에다가는 뭐 필터로 성별이 이제 여성인 분들만 그러면은 이 여기서는 전체 사람이 보이지만은 여기서는 제가 필요한 것만 보이겠죠. 혹은 조금 더 복잡한 걸 만약에 한다면은 재산이 1억 이상. 그러니까 뭔가 고객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재산 1억 이상인 사람만 좀 걸러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 재산이 크다. 얼만큼? 1억보다. 얼마죠? 10만 원? 이렇게. 그러면은 1억 이상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필터할 수도 있고요. 또 재산 1억인 분들 안에서 뭐 남녀로 성별을 바꾸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친절도를 낮은 순서로 보여주고 싶다. 이런 굉장히 복잡한 필터랑 그룹과 소팅이라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섞었을 때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데이터들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아주 핵심인 내용인 거고요.
근데 이게 그리드로만 사실 봐야 되냐? 그건 아니죠. 또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여기 이제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갤러리로 한번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쁘게 보여주면은 서비스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 목록이라는 어떤 하나의 서비스가 뚝딱 나오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관리자용인 거예요. 관리자는 모든 데이터를 다 봐야 되지만 뭔가 조금 사생활이 노출될 것 같은 나이 같은 건 좀 숨기고 싶어. 그러면은 사용자용으로 따로 만든 다음에 뭐만 없애면 될까요? 원치 않는 그 데이터들만 숨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스터마이즈 카드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서 성별 안 보여주고 싶어. 나이 안 보여주고 싶어. 가족도 안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은 관리자는 모든 데이터를 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 사용자용으로만 쓰는 거죠. 그럼 요거를 여기 쉐어 뷰로 공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게요. 그러면은 관리자는 되게 중요한 정보들을 다 들고 있지만은 사용자들한테는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만 골라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이게 서비스예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하나만 나간다면은 제가 여기다가 생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생일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그냥 임의로 제가 1월에 쉬는 날이라고 하나 붙이고 뭐 랜덤으로 그냥 아무거나 클릭을 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희 한번 모든 세상을 다 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캘린더는 어떻게 생겼죠? 컬럼은 월화수목금토일의 속성이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다 숫자로 되어 있는 것도 약간 표 같지 않으세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캘린더라는 거를 이용해서 똑같은 데이터를 자, 이렇게 쉬는 날짜를 캘린더로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윤가인아님은 13일에 쉬게 하고 이형진이님은 28일에 쉬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쉬는 날을 제가 부여를 막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다 똑같은 데이터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엑셀을 정말 잘 다루시는 분들은 사실 뭐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코딩을 해서 만들긴 하시는데요. 그거를 하는 시간을 아껴서 이런 좋은 서비스를 쓰면은 그거를 배우는 시간에 더 좋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제가 이제 이 서비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뭐 여기 이제 그러면은 나머지는 잘 이해가 되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이 캘린더가 조금만 더 확장이 되면은 사실은 간트 차트도 만들 수가 있고요. 어떤 이 간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을 관리하는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결국에는 만들 수 있을 거고 또 뭐 트렐로라든지 이런 일감 관리를 이제 하시는 PM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kanban 보드 같은 거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여기 송별 말고 제가 여기 그냥 뭐 상태라고 만들게요. 이렇게 아예 새로 하나 만들게요. 이거는 일감고요. 일감에는 되게 많은 정보가 필요하겠지만은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제 일감 관리 시스템을 하나 만들 거면 뭐 강아지 밥주기, 엄마 분열 살기, 좀 인출하기 요거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이름과 그다음에 상태 이제 해야 되는 거 하는 중 다 한 거 이렇게 세 가지만 있으면 사실 칸반이라는 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칸반이라는 보드는 이제 지금 강아지 밥 주기, 엄마 선물 사기, 돈 인출하기는 해야 되는 일이었다가 하는 중, 다 하는 중 이런 식으로 일감 관리하는 시스템 아마 트렐로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요. 혹은 노션에도 있죠.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뭐다? 똑같이 표에서 다 동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한번 강조하지만은 표를 알면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정리를 해드리고 한번 카카오톡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 보는 실습을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뭐 만들었죠? 컬럼으로 어떤 데이터를 정의 내렸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데이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강의 빼고는 제가 입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입력받기 위해서는 이 폼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사용자들이 보는 화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보지 않은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들이 보지 않는 화면을 백엔드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서버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저희가 사람들이 보이는 화면은 프론트엔드라고도 하고요. 혹은 클라이언트라고 하고요. 혹은 그냥 저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서비스들은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받아서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여주게 하는 거. 그게 서비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번 카카오톡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드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혹시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은 마이크로 말을 걸으셔도 되고요. 채팅으로 말을 걸으셔도 돼요. 그럼 화면 공유해 주시면 어떤 거 눌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안 된다. 여기저기서. 제가 이제 해결을 해드릴게요. 혹시 막히는 거 있으실까요?